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SNT에서 화학 가르치고 있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. 감사해요. 여름방학 때까지는 단대부고 단독반이 따로 없었는데 2학기 때부터는 화학 단대부고 반을 따로 열어가지고 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성적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단대부고 화학 특징은 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일단 2학기 때부터 하는 물질과 에너지는 화투 과목이에요, 옛날에. 그래서 고3 때 원래 배웠던 거라서 사실 대치동에서 화투 내신을 하시는 선생님이 기존에 잘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이제 그 과학 강사를 시작할 때 영재고 과고 내신으로 시작을 했어가지고 화투를 원래 좀 더 메인으로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일반고로 넘어와서는 화투를 뽐물 낼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편이 돼가지고 물 만난 물고기다 이 상태거든요. 그리고 제가 여기 대치동에서 고이 내신도 하지만 강대에서 재종반 화원어투를 또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다 아시죠? 강대 강의력으로만 가는 거고 제가 아직도 저번 주에도 했던 일인데 그 지금 과학 강사 선발 대회라고 해가지고 과학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계속 좀 수업 경연 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또 그거에서도 이번에 선생님들이 뽑은 1등 강의력 강사가 되었다는 그런 따끈따끈한 소식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가 서울대 졸업을 했는데 그때 갈 때도 항상 내신은 3년 내내 전교 1등이었던 엄청 완벽한 타이트한 관리를 했던 학생이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지금 요 단대부고 반도 좀 실수를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했던 시험이었어요. 1학기가. 그래서 그걸 좀 꼼꼼하게 준비해 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 부교재가 개념 완성이긴 했는데 개념 완성이 EBS에서도 되게 쉬운 편인 문제집이에요.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얘네가가 아니죠. 단대부가 왜 갑자기 이걸 부교재로 했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연기율이 높진 않았어요. 그래서 보면은 중간 기말 다 고3 수능에서 훨씬 많이 나왔고 절반 넘게 아이들이 혹시나 몰라서 개념 완성 열심히 풀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연계되진 않았어서 기조가 만약에 비슷하게 된다고 하면은 부교재에서 딱 공부를 멈추면 안 되고 이제 화투 고3 나오는 것까지도 전부 다 좀 커버를 하는 공부를 해야 안전하게 1등급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어, 그래도 작년에 비해 올해는 조금 쉬워졌어요. 이게 좀 5등급제로 풀리면서도 있고 화원이 1년 컬이었다가 한 학기로 줄다 보니까 범위가 늘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이전에 비해서 약하게 내신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위층이 워낙 견고하고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. 저 연합반에서 단대부고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잘해요. 그래서 1컷이 한두 개 정도 안에서 그러니까 중간기말 합치면 4개 안짝으로 틀려야 그 수행 안 깎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쉬워졌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완벽하게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실수하지 않고 이제 100점을 목표로 120점짜리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특히나 단대부고는 이 기존 여기 있는 대치 학교들 중에서 가장 서술형이 까다로운 편이에요, 화학은. 그래서 어떤 식으로 까다롭냐면 이번에 제가 연합반에서도 단대부고 아이들 좀 준비를 해줬던 건데 중화 적정 파트가 있었어요, 이번 기말고사 때. 근데 그게 실험 과정이 좀 길게 서술이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도구가 많이 나오고 절차가 복잡해서 읽다가 약간 그 전세상 그 멘탈 저세상 가는 문제긴 하거든요. 근데 이 실험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생략했다면 혹은 이런 과정을 추가했다면 하는 식의 문제가 나오면 안 그래도 긴 문제에 뭔가를 더하고 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어떤 과정을 생략했다면 더했다면 같은 거를 평소에 좀 많이 준비를 시켰어요. 그랬더니 이번 기말고사 때 완전 똑같이 실험 기구에서 어떤 걸 잘못 썼다거나 혹은 어떤 과정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뭐 실험 오차가 양으로 나는지 음으로 나오는지 같은 거를 썼어야 됐거든요. 게다가 완벽한 문장으로. 그래서 제가 연합반에서는 사실 그 서술형 안 나온 학교가 너무 많아요. 뭐 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객관식만 내거든요. 그래서 연합반에서 제가 단대부고 애들한테 서술형을 강조하기가 너무 아쉬웠어요. 그 점이 그래서 이번에 단대부고 학교 반을 열 거니까 아예 모든 시험에 서술형을 깔아가지고 평소에 좀 쓸 수 있게끔 특히 이런 실험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추가적으로 뭘 더했다면 뺐다면 같은 약간 일종의 창의 서술형 같은 게 있거든요. 그걸 평소에 좀 연습을 시키려고 합니다.
그래서 어쨌든 문항수가 적지 않은 시험이어서요. 시간 내에 마음이 급해지면 나오는 게 실수잖아요. 그래서 평소에도 어떤 부분이 자기가 좀 실수를 하는지 실수 노트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실수 노트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 사실 귀찮아서 집에서 절대 안 써요.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 다 쓰게 하고, 또 수능을 많이 타니까 수능은 약간 기계적으로 풀어줘야 되나? 이 조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푼다 하는 것들이 좀 자동화가 돼줘야 어떤 거 빨리 해결하고, 또 시간 해줘야 되는 문제는 그렇게 풀고, 이렇게 좀 단대보고 딱 시험에 맞게끔 제가 세팅을 해서 수업을 좀 완벽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총 6회 할 거고, 조금 시험이 빨라서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개강이에요. 그래서 기체부터 시작하는데, 물질과 에너지는 물질 파트와 에너지 파트로 나뉘고, 아직 뭐 계약한 건 아니지만 중간고사는 아마 물질 파트에서 끝날 거예요. 그래서 기체, 액체, 그리고 액체, 고체까지 상평형도, 그리고 물질이 섞였을 때 용액의 농도와 총괄성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 진도 순서대로 나가면 무리 없어요. 그래서 쭉 나가고 총정리부터 시작해서 뭐 각 회차의 주간 테스트도 전부 다 서술형으로 단대보고 시험에 맞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수능 연계율이 이번 1학기 때도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과제장에도 그 EBS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능 평가원 문제 화투 다 물질과 에너지스럽게 개편된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다 과제장 준비했고요. 또 제가 강의력이라고 하는 거,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에 또 장점이 식을 잘 안 써요. 미지수 같은 거를. 근데 이 물질과 에너지는 기체,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방정식을 푸는 게 되게 많거든요. 용액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거를 다 미지수를 놓기 시작하면은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제가 과학 강사 선발대회에서도 화학을 1등하고 최근에도 계속 그랬던 게, 자꾸 미지수를 안 쓰고 최대한 비율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똑똑한 아이들일수록 금방금방 체화해서 화학뿐만 아니라 물리나 뭐 지구학, 생명과학 이런 데도 적용해서 자기네들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이 비율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제공하는 과제장에 전부 다 제 손풀이가 들어가 있고요. 해설도 마찬가지고, 또 풀이 영상까지도 제공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잘하는 친구들은 특히 되게 좋아했던 건데, 뭐 막히면 뒤에 쭈루루 안 풀리는 게 일주일 그 공부할 때 좀 방해가 되잖아요. 근데 이제 막힐 때마다 저한테 직접 못 물어봐도 이 강의 사이트에 제가 과제를 다 풀어놓은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문제 번호 찾아가서 바로 보면은 뭐 클리닉 따로 안 와도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암기적인 부분은 계속 그 수업 시간 내에 전부 다 빈칸 채우고 돌아갈 수 있게끔, 남고는 특히 이런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. 꼼꼼하게 제가 챙겨주는 게. 그런 암기 테스트 같은 거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진행할 거고, 또 과제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OMR을 체킹해서 내면은 틀린 문제만, 왜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틀린 문제만 이렇게 솔팅아웃 해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오답 노트가 계속 나와요. 그러면 막 무겁게 과제장 안 들고 다니고 자기 틀린 것만 계속 갖고 다니면서 하면 되고, 또 강의 사이트에 자기가 모르는 거 질문을 올리면은 그 질문 로그가 남아요.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그걸 활용해서 내가 이거 질문했었구나만 이제 딱 볼 수 있으니까 좀 공부할 때 아이들이 많이 수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또 성적표 같은 경우도 이제 연합반에서 더 N수가 넓게 하는 것도 좋지만, 단대보고 딱 이 수업 듣는 아이들끼리 안에서 이 성적이 나오면 훨씬 더 좀 긴장을 하더라고요.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시험 볼 멤버들인데, 여기서 내가 지금 좀 낮아졌네? 해야 되겠다. 이런 식으로 확실히 학교별에 이 성적표가 많이 아이들이 원동력으로 쓰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자극도 주고 적당히 당근 거 채찍을 해가면서 단대보고 성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1학기 때 제가 맞질 못했어가지고 더 좀 기를 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2학기 때는 화투이기도 하고 제 좀 메인 과목이기도 하고, 단대보고 1학기에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적합하게 단대보고 시험에 알맞춰서, 사실 할 게 많아요. 2학기 땐 더 지친 상태이고 최대한 가성비 있게 좀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. 괜찮다 싶으면은 보내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